제가 미모로 모았으면 2천만 명인데, 그죠? 몸무게로 모았으면 한 5천만 됐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오늘은 말씀드려야 될 것부터 드리고, 그 다음에. 자, 이게 마이크 소리가 지금 다시 커지긴 했는데요. 아, 괜찮아요. 요 정도면. 예. 자, 일단 제가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저 처음 보시는 분,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 예. 아직도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사실 이 설명회가 아시겠지만 3일 전에 급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원에다가 이걸 꼭 해야겠다고 요청한 건 실은 2주 전이었거든요. 근데 설명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뒤로 밀리다가 3일 전에 문자가 처음 나갔어요. 지금 오늘 예약하신 분이 50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신 분이 요만큼 영상으로 달라는 분들이 꼭 계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게 지금 우리 애들 학원 수업 듣는 패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을 막 하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에 일부가 안 나와요. 그리고 영상으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록을 해도 그게 돈을 내지 않으면 정말 나오지 않겠구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이거는 일반 설명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심화된 설명회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머님들한테 촬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거 전부 다 말씀드리고 질문도 받고 요 시간을 먼저 가지려고 해요. 사실 학원에서는 저한테 이 설명회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유는 뭐냐면 학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어차피 마감도 거의 다 됐는데 굳이 뭐하러 어머님들 적게 오시면 선생님 명성에 금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금갈 명성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머님이 몇 분이 오시든 사실은 전 어머님들 더 많이 뵙고 한 분이라도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달하는 게 사실 저는 지금 저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제가 제일 속상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말로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국영수만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제일 답답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려서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주변에 있는 학원 또는 조금 지역으로 멀리 떨어져서 있는 학원들 가시면요. 실장님들이 상담하실 때 어머니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그런 거 겨울에 하시면 안 돼요. 국영수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학교 들어가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 말이 정말 속상하다고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놓고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앞자리에 누가 봐도 학원 관계자인 거예요. 아버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한 분이랑 삼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 한 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찍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다 좋아요. 찍어도 좋고 갖다 베껴도 좋은데 절대 애들한테 없는 얘기, 거짓말은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될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이거 5등급인데. 어차피 1등급은 10%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입학하면 갑자기 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 수능 본 거 얘기 얼추 들으셨을 거예요. 다만 올해 예비고1 어머님들은 진짜 수능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애하고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맞는데요, 어머니. 제가 추려드려야 되는 정보는 있어요. 올해 어머님들 뉴스에서 이렇게 얼핏 이런 얘기 들으셨죠. 수능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출제하는 사람들은 평이하게 출제했는데 체감을 한 아이들은 엄청 어렵다고 얘기했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제가 방금 전에도 우리 사업부장님한테 전달받고 저도 애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최고 많은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지문이 너무 길어요. 읽다가 무슨 말인지 제가 중간에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과학을 선택해야 되는 이과 애들 중에 전략적으로 마지막에 문과 과목 하나 걸고 들어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가 대부분 뭘 거냐면 사회문화 그리고 어머님 아시는 것처럼 약간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 걸어요. 생활윤리 이런 거. 왜냐하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이랑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문과 애들 전체의 거의 70%가 선택을 해요. 거기서 1등급 받는 게 훨씬 명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과 애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과 애들 거기로 들어온 애들이 거의 대부분 다 진짜 피를 봤어요. 걔네들의 공통된 얘기가 뭐였냐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국어도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 들으셨죠? 애들 얘기 똑같아요. 국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국어 지문이 길어지니까 배경 지식이 없는 애들은 읽다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얘네들의 전부 다 공통된 게 뭘까요? 어머니 배경 지식, 독서 부족, 그리고 어머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해도의 부족. 이게 다 합쳐지니까 결국 수능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가장 쉽다고 말했던 과목이 뭐게요? 수학이었어요.
수학이 그래도 가장 쉬웠대요. 왜 그러니라고 했더니 수학은 일찍부터 준비했고 결정적으로 원래 어렵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거였던 거예요. 결론은 어머님들이 어떻게 준비하시냐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크게 작용하는구나. 이거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사실 시간표부터 먼저 짚어드리고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시면 칼라프게 나가게 나와 있는 거 한 장 있죠? 요거부터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먼저 보여드리냐면 지금 보시면 마감이라고 찍혀 있는 반이 있죠. 자, 일단 위아래에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반이 있을 거예요. 저희 반은 실제 마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강의실 쓸 거거든요. 자, 이강의실 기준으로 아이들이 꽉 찼다는 뜻인데요. 어머님들 생각에 오늘 예비고1인데 이강의실 기준으로 꽉 차면 정말로 다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는데요. 저는 반드시 이번 겨울에 한 번은 마감 강의를 듣게 하고 고등학교 올려보내시라고 꼭 권장해드려요. 이유는 아마 아실 거예요. 벌써 저하고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막 끄덕끄덕 하고 계신데 요즘 애들 제일 큰 특징 1번이 뭐냐면요. 자기만 공부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 어머님들 보통 과외를 시키거나 인강을 듣거나 아니면 소수정예로 하는 국영수 위주로 선생님 수업을 시키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 나는 이만큼 했잖아 엄마. 나 그래도 이만큼 해. 나만 방학 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라고 애들 얘기할 거예요. 실제로 대형 강의 들으면 제일 큰 장점이 뭐냐면 나 말고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하는구나. 애들이 일단 제일 먼저 느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 정말 소수로 오는 강의는요. 제가 이것도 작년까지는 엄청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 동네 앞쪽에 뒤쪽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마감이 거의 없죠. 어머니 올해는. 희한할 정도로 국영수 사회과학 다 통틀어서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잘난 척 아니고요. 저 혼자 마감 달고 있어요 지금. 어머니도 보시면 느끼시죠. 저희 반 지금 정말 솔직히 돈 낸 사람 800명 넘어갔거든요. 저희 반이. 근데 다른 국영수 과학 강좌가 마감이 없잖아요. 희한할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이렇게 희한할 정도로 조용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제가 오늘 있는 대로 다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5명이 들어요. 그럼 어머님들은 되게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아이만 밀착을 해서 봐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5명 가지고 밀착해서 봐주기 어려워요 어머니. 왜냐하면 자 5명 있다 칠게요. 겨울 됐잖아요. 아파가지고 2명이 빠져요. 여행 가서 2명 빠져요. 그 다음에 1명은 지각해요. 그럼 이 수업 정상적으로 진행될까요? 불가능해요 어머니. 강사들이 아무리 멘탈이 좋다 그래도요. 지각해서 1시간 늦게 온 애 앉혀놓고 이진도를 빽빽하게 3시간 반 동안 똑같이 나간다? 거의 불가능해요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럼 오늘 수업은 영상으로 듣자 이렇게 돼요. 근데 영상을 못 찍었잖아요. 지금 애들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럼 작년 영상 진도 맞춰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어머니가 소수정예라고 좋아하실 건 없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강의는 제일 크게 기억하셔야 될 게 중학교처럼 빠졌다고 해서 우리 아이만 불러가지고 보충 수업 이건 없어요 어머니.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강좌는 일단 그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꼭 시간 맞춰서 이 시간에 들어야 되고 영상으로 보강이 나온다면 실제로 이번 겨울에 새로 찍은 영상 보강이 나오는 건지 그걸 어머니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는 그래도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소수로 진행을 해서 20명, 30명 가는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한국사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기 과목 있죠. 요거는 실은 소수로 진행하게 되면 진도를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어머님한테 엄청 강조해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반드시 명수가 많은 강의를 지금 보는 통사, 통과, 한국사는 고르셔야 되는 게 명수가 적은 강의는 교재가 없어요, 어머니. 다 프린트로 나가요. 알고 계시죠? 그게 교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항상 평소에는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 이게 저희 통합사회 12주 동안 나가는 거거든요. 이 중에 애들이 과제로 푸는 게 한 권이 있어요. 그게 요거예요. 근데 이것만 흑백이에요. 이거 원래 칼라였거든요. 근데 이거 왜 흑백으로 바뀌었냐면 칼라로 해줬더니만 우리 교재는 칼라라서 인쇄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학교 시험을 보러 갔더니 사진이 다 흑백인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이게 칼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흑백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걸 제외하면 나머진 저희 지금 전부 다 이거 전문가들 알고 계시죠? 사도인쇄라고 부르는 올칼라인데요. 어머 그럼 이거 뚝백으로 해야지. 그럼 애들 하나도 못 알아봐요 어머니. 그래서 이게 칼라로 인쇄가 돼 있지 않으면 못 알아봐요. 너무 많아요. 그림하고 지도하고 통계 자료가. 문제는
이 사도인세가 1도인세보다 금액이 보통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회과 선생님들은 두 부류를 어머니가 조심하셔야 돼요.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교재를 한꺼번에 많이 찍어서 인쇄소에다 보관시킨 다음에 3년, 4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거 지금 통합사회가 8년, 9년 차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우리나라 낙태는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그다음 어머님들 아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너무 많이 변해서 이거 저희 연구실이 보통 1년에 한 번 리뉴얼 하거든요. 이전에는 6개월에 한 번 리뉴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1년에 한 번 하냐면 여름에 들은 애들이 겨울에 너무 많이 와요. 다시. 그러니까 2번 듣겠다고 오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리뉴얼을 하면 교재를 2번 사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리뉴얼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교재를 2년, 3년 똑같은 걸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수업은 안 돼요, 어머니. 그 다음에 프린트만 쓰는 거 안 돼요. 왜냐하면 맨날 학원이 주장하는 게 특수 프린트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수 프린트 따위는 없어요. 그냥 교재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프린트를 쓰거든요. 저희 어떤 프린트 쓰냐면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저한테 와 선생님 무슨 보충자료 이만큼 줍니까 하는데 이게 통합사회 12주 보충자료예요. 근데 저희가 이 안에 뭐뭐 들어있냐면 사실 매주마다 새로운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그게 내년에 애들 다 수행평가 자료예요, 어머니. 근데 문제는 새로운 사건 사고가 터지긴 하지만 주제는 거의 비슷해요. 환경 문제, 지구온난화, 아니면은 묻지마 범죄, 디지털 범죄, AI는 과연 우리한테 흑이냐 백이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 생기는 시사적인 사건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요거 매년 저희가 이만큼 나가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머니. 그래서 학원이 프린트를 준다라고 하면 교재는 따로 있고 보강을 하기 위한 읽기 자료를 주는 거 이거는 괜찮지만 수업을 프린트로 하는 거는 애들한테 되게 비싼 쓰레기예요. 어머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고1 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3 가서 이걸로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교재 있는 수업 고르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엄청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합사회 애들한테 사실은 추가로 나가는 게 이만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 고등통합사회 권장도서라고 써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면 해주는 선생님 고르세요, 어머니. 근데 이 시장에 제가 저 빼고 딱 한 분 더 봤어요. 근데 그분은 대구에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서울에서는 어차피 저밖에 못 고르세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읽어야 되는 도서 중에 국가가 권장한 거, 서울대, 고대, 연대가 권장한 거 있죠. 그거의 공통분모를 찾으면 정말 많이 시험에도 나오고 지문에도 나오고 이걸로 수행평가도 나오고 나중에 논술, 지문으로까지 나오는 책들이 한 20권 추려지거든요. 근데 이걸 옛날이라는 건 10년, 15년 전이에요. 애들한테 너네 입학하기 전에 좀 읽어. 그럼 애들이요. 하다못해 한두 권이라도 읽는 신용은 했어요. 요즘 애들은요. 안 읽어요, 어머니. 안 읽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못 읽어요.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서 읽을 정도의 역량이 되는 애가 상위권 애들 중에도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뭘 해서 주냐면 사실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해주는 거죠. 그 책들 중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저희가 15권 정도 추려가지고요. 그 권장도서를 한 권당 한 10페이지 정도? 그래서 보면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라 책 저자 소개, 책 제목, 이 책이 쓰여지게 된 배경, 책의 줄거리, 챕터별로 가장 유명한 문구 있죠. 그것까지 전부 다 무슨 뜻인지 해석을 달고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사하는 바는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 통합사회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그것까지 정리해서 저희가 12주 동안 15권 정리한 게 또 나가거든요. 이런 자료가 필요해요, 어머니. 그래서 제 수업을 선택하시든 다른 사람 수업을 선택하시든 반드시 교재 있어야 되고 아이들한테 수행평가 대비 철저히 시켜주는 수업 이거는 너무나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이게 제 거에만이 아니라 한국사랑 통합과학은 똑같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수능 문제 얘기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준비가 돼 있었다면 이번에 상위권 애들조차도 수능 지문이 길어지면 그냥 손 놓고 포기하는 이런 일은 안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시간표 보다가 여기로 돌아왔는데 마감반은 실제로 여기 기준으로 다 찬 거고요. 마감 임박이라고 지금 찍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마감 임박은 현실적으로 120명 정도는 이미 돈을 낸 수업이에요. 저희가 마감을 찍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을 낸 분하고 돈을 내지 않고 예약을 걸었는데 확실하게 나는 할 거야라는 의사표현을 정확하게 학원에 하신 분까지 섞어서 마감을 쳤는데요. 올해는 그게 아니라 돈을 다 낸 분 기준으로 마감이에요. 이거 외에
대기자가 지금 붙어 있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마감 임박은 거의 마감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 시간표 먼저 분석을 하나 해드릴 건 뭐냐면, 마감이라고 붙어있는 일요일반 강의 중에 나는 죽어도 이거 아니면 시간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 그러면 빨리 대기 거세요, 어머니. 왜냐면 실제로 마감이 돼서 돈을 낸 분들은요, 만약 이 시간표 안에서 시간을 이동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학원이 해드려요. 근데 신기한 게 지난주부터 일요일반 등록하고 돈 다 낸 엄마들 중에 토요일반으로 넘어가는 어머님들이 한 반에 한 5명, 10명씩 생기세요. 왜냐면 이제 애들 시간표가 굳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마감반을 하실 거면 그냥 지금 빨리 나 이 마감반 할 거라고 예약을 거시고요. 대신에 다른 반을 확정해서 등록을 이미 해두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왔다 갔다를 학원이 옮겨주거든요. 그게 제일 지금은 빠르세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지금 토요일날 낮반, 이거 얼마나 되냐고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토요일 낮반은 돈을 낸 분이 한 80분 정도 되시고요. 돈을 안 냈고 예약만 한 분들은 다 하면 합해서 총 110분 정도 돼요. 근데 이 토요일 낮반, 어머니 이거 버리지 마세요. 버린다고 표현하기에는 인간적으로 명수가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제가 이 반을 왜 딱 집어서 말씀드리냐면, 요거는 제가 일반 설명할 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머님들, 물론 직장 어머님들 중에 주말에 출근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직장 어머님도 주말에 출근 안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머니 전업주부신데 나는 주말에 시간 여유가 그래도 좀 있다, 제가 진짜 권장해 드리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설명에서는 얘기를 못해요. 예비고일 설명에서만 제가 얘기하거든요. 어머니, 토요일날 저녁이나 일요일날 저녁 둘 중에 하나만 비우세요. 그래서 토요일날 오전, 낮 이렇게 애가 듣게 하고, 일요일날 같은 경우도 오전, 낮 듣게 하시던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중에 하루는 12시간 들어도 돼요. 애들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이틀은 못 버텨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저 엄마 아빠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게, 저희 반 학생이었는데 1년 내내 제 수업을 여름 겨울 들었거든요. 토요일날 이거 수업 5시 반에 끝나잖아요. 제가 맨날 늦게 끝내가지고 5시 한 40분쯤 끝나거든요. 그러면 어머님이 여기 학원 앞에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애랑 끝나면 손잡고 요 근처에서 어떤 날은 떡볶이 드셨대요. 또 어떤 날은 뭐 예약해 놓은 데 가서 막 근사한 것도 드셨대요. 그렇게 해서 애하고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손잡고 이렇게 걸어가서 이 동네에서 식사를 하세요. 대충. 그리고 나서 그 추운 겨울인데 애 데리고 어떨 때는 이렇게 차 몰아서 한강 가가지고 한 30분 둘이 얘기하다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집에 가서 틀어 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신대요. 어머니, 지금 그거 못 하시잖아요. 내년부터 3년 동안은요, 할 시간이 진짜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년 후에 남의 집 자식이 돼 있어요, 어머니.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정말 권해드리는데, 애들 진짜 신기한 게 고3 때는 어차피 다 같이 그래요. 그래서 애들 충격 안 먹어요. 근데 아직은 중3이잖아요. 중3은 조금 달라요. 어머니와 아버님들이 입김을 얼마나 많이 불어 넣어주셨냐에 따라 그 아이가 3년을 버티는 힘이 조금 달라져요. 이게 직장맘이라고 해서 내가 우리 아이랑 자주 시간을 그 얘기 아니에요, 어머니.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내가 절대 시간을 많이 보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아이한테 필요한 시간에 옆에 있었냐의 문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저녁 시간 주말 중에 딱 한 번만 비우세요, 어머니. 그래서 많이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12번이잖아요. 12번 할 때 오셔서 애 끝나면 그렇게 한번 시간을 보내보시는 거 진짜 적극 권장이에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더 권장하는 건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이에요. 일요일 저녁은 제 반이 마감이 됐으니까 네가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토요일 저녁을 비워놓은 거예요. 제가 토요일 저녁 비운 이유는 뭐 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토요일 저녁에 제가 쉬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8시간 수업하고 애들 질문 싹 다 받고, 그 다음에 저는 보통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놔요. 그럼 저 혼자 가서 거기서 밥 먹어요, 어머니. 밥 먹고 좀 기운 내고 집에 가가지고 챙길 거 챙기고 씻을 거 씻고 자요. 그럼 저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아침 보통 6시에 일어나거든요. 제 수업 끝나는 게 10시잖아요. 저 실제로 애들 질문까지 받으면 12시간 수업해요, 일요일 날. 말이 쉽지 여기서 12시간을 서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제가 그 12시간 수업하는 거 단 한 번도 휴강한 적 없죠. 단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지금하고 다른 목소리로 12시간째 됐다 그래서 힘없이 수업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토요일 날 저녁에 쉬어주잖아요. 일요일 날 12시간이 가능해져요. 근데 제가 거꾸로 해봤거든요. 토요일 날 12시간 수업을 하고 일요일 날 8시간을 해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제 시간표도 토요일 저녁에 비는 걸로 사실은 따라간 거거든요. 어머니 이거요. 우리 애들도 비슷해요. 얘네가 체력이 저보다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정신력은 제가 더 좋아요. 그래서 결론이 지금 보는 토요일 저녁 한번 쉬게 해주시는 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애가 토요일하고 일요일 강의를 제대로 다 빨아들일 수 있어요. 체력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이 안 들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지금 어머님들도 그러실걸요. 토요일 날 12시간 3반, 일요일 날 12시간 3반 이렇게 넣어놓은 분들 되게 많으시죠. 이런 애들이 어떤 습관이 드냐면 너 공부 다 했니? 아니 숙제했어? 아니. 복습은? 아니. 근데 왜 공부 다 했다 그래? 학원 갔다 왔어. 이렇게 돼요 어머니. 학원 갔다 오면 공부 끝난 줄 알아요.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요. 12시간 시간을 짜버리시면요. 애는 복습할 시간도 없고 숙제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 갔다 오는 걸로 공부는 끝나는 거고 복습하고 숙제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가장 아이가 그래도 정신 뻗쩍 들 때거든요. 애들 아닌 것 같으시죠? 어머니가 얘기하면 냅둬 나 아직 중학생이야. 못 알아듣는 것 같으시죠? 얘네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다 알아들어요 어머니. 그래서 얘네 조금씩 애들이 각이 잡혀가고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나쁜 습관이 들어버리면 3년 가요 어머니. 그래서 제가 진짜 어머니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일주일 중에 아무것도 없이 학원이고 과외고 하나도 없이 풀로 비는 날이 하루는 있어야 돼요 어머니. 그거 하루 진짜 있어야 돼요. 그 하루가 얼마나 아이한테 쾌적한 공부 환경을 제공하냐면요. 지가 조금 사람인데 놀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잖아요. 겨울인데. 그러면 숙제 밀리고 복습 밀린 거 그날 하루에 조금씩 따라가는 거 가능해져요. 그리고 어머님이요. 아이들하고 협상을 하는데 카드가 생기세요. 엄마가 그날 하루 비워줬잖아. 친구 만날 거면 그날에. 공연 볼 거면 그날 가. 이게 가능해져요 어머니. 하루는 꼭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주말에 풀로 넣으실 때도 만약에 아이가 체력도 되고 엄마하고 합의가 됐다. 너무 아이가 공부를 좋아해서 그럴 리 없지만 12시간씩 듣겠다고 한다. 그래도요 어머니 지금 말한 숙제하고 복습할 시간은 주셔야 돼요. 제가 토요일 날 12시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집에 가면 10시에 끝나죠? 저 집 서초동이에요. 엎어지면 코 닿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10시 반 돼요. 그러면 씻고 닦고 정리하면 12시예요. 근데 그때 바로 잠이 안 와요.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안 와요 어머니. 애들은 SNS 하느라고 잠 못 잘 거 아니에요. 결국은 새벽 1시, 2시쯤 자요. 그리고 6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면 멍해요 어머니. 그럼 다음날 시간아 빨리 가라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도 시간표 짜실 때 꼭 그 부분 주의하시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선생님 앞반에서 10분만 일찍 나오고요. 뒷반을 10분만 늦게 들어가면 두 반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어머니 안 돼요. 얘네 애들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베이비예요. 저희 학원에선 사실 강사들끼리 코로나 베이비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아이들이 진짜 베이비가 됐어요 어머니. 얘네 정말 생각보다 많이 어려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그 정도 적응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은 해요. 아는 게 엄청 넓긴 한데요. 깊진 못해요. 그리고 멘탈이 정말 강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저 솔직히 얘기하면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어머니. 근데 얘네들의 제일 큰 문제가 10분 일찍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진짜로요. 1시간 전부터 애가 똥 싸려면 강아지처럼 기다려요. 언제 나가지? 그 다음에 뒷반에 10분 늦게 들어가잖아요. 어머니 생각에는 빨리 들어가서 자리에 탁 앉아가지고 공부를 빡 할 것 같죠. 그래서 주섬주섬 한 뒤에 10분 서 있어요. 이쁘나 너 여기 앉을래? 자리 정해줘야 비로소 쭈뼛쭈뼛 앉아요. 그 다음에 엄청 슬로우 비디오로 여러 가지 학용품을 꺼내요. 그 다음에 주변을 막 둘러보는데 한 40분 지나가요 어머니. 이거 이러면요 양쪽 반이 전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는 감안하셔야 되는데 나 감안해서 시간표 짰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머니가 감안하신 게 그 감안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니? 여기 대치동이죠 어머니. 제가 대치동 최대 장점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대치동은 공부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져 있고요. 상대적으로 험악한 아이들은 적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대치동이잖아요. 여기에서 공부하고 배운 아이들은요. 공부하는 습관은 그래도 잘 드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단점. 학원이 많긴 한데요. 한 학원이 건물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치동 시간표는 개강하기 전날 강의실이 나와요. 알고 계시죠? 지금 저는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저는 강의실이 여기로 그냥 고정이 돼 있잖아요.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강좌가 마감되기 때문에 학원하고 제가 딜을 친 거예요. 저 이 학원 들어올 때 제가 요구한 게 뭐였냐면, 뭐 어머님 생각엔 막 일타 강사란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다 배려나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서 막 주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학원에 요구한 건 딱 하나였어요. 강의실 고정시켜달라. 그리고 우리 애들 강의실은 반드시 한 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이 다 있을 것. 왜냐하면 여기 대부분의 학원이 한 층은 남자 한 층은 여자 학원 이렇게 화장실 덧갈아 있는 거 아시죠? 이러면요 애들이 어려요. 중3 결코 나이 많은 거 아니에요. 얘네 화장실 가는 것도 매번 쭈뼛쭈뼛 질문해요. 여자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요. 어머니 생각보다요 대치동인데도요 가끔 있어요. 선생님 이거 무슨 색으로 써요?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반드시 한 층에 남자 여자 화장실 다 붙어있는 강의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조건을 건 게 뭐였냐면 그 강의실 고정시켜주는데 최소 8m 이상 칠판 이거였어요. 이거는 사실 어머니 여기 칠판 진짜 크죠. 상태 너무 좋죠. 근데 이거 제가 왜 요구했냐면 통합사회도 통합사회인데요. 한국사는 칠판이 작으면 시대 개관정리 필기하다가 역사가 끊어져요 어머니. 이게 애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구조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우리 애들 필기한 거 제 거 보시면 우리 애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약간 필기 성애자예요. 맞아요. 저 진짜 중요한 거 제가 말하는 거 다 쓰거든요. 애들한테. 단 중요한 것만. 이게 들으면서 동시에 보이고 그걸 자기가 손으로 쓰는 오감이 다 만족되면요. 그게 가장 공부 잘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시면 어머니가 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어머니 시간표 잘못 짜시면요. 1교시는 저기 롯데백화점 앞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이거 그 학원이야. 나 설명회 이 강의실에서 했어. 그럼 거기서 수업하는 거 아니야? 아닐 수 있어요. 최대 똑같은 학원인데 2교시 낮반은요. 저기 엄마 아파트 밑으로 내려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이게 11월이 아니라 12월, 1월, 2월에 이루어지는 수업이잖아요. 한겨울이에요. 어머니 애들 여기서부터 거기까지 걸어가는 거 쉬울까요? 안 쉬워요. 중간에 유혹은 또 얼마나 많게요. 마라탕집이 부르죠. 탕후루가 부르죠. 이러면 이제 사태 심란해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시간표를 짜실 때 두 가지만 유의해 주세요. 첫 번째, 폐반이 없는 시간표를 짜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무리 시간표를 잘 짜셔도요. 폐반입니다 하는 순간 최소 3시간 이상 비는 거 아시죠? 그럼 애 어디다가 집어넣으실 거예요? 이 동네에 스터디 카페 많은데요. 전부 다 꽉 차요. 그러면 스타벅스에서 그 스타벅스 다 꽉 차요 어머니. 심지어 어머님들이 스타벅스에 자리를 잡고 계세요. 애들 10분 쉬는 동안 들어와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그 사이에 복습하고 가라고 어머님들이 이 동네 찻집에서 전부 다 자리를 맡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지금 대치동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머니 폐반되지 않는 방 고르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강의실 위치를 적절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제가 주말에 제 거 사실은 그냥 주중반 들으셔라 말하고 싶지만 어머니 가능하면 주말반 들으세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이쪽하고 이쪽 강의실 딱 가운데죠. 이거 수업 제대로 가운데다 넣어놓으시면요. 앞반이 어디가 됐든 애들은 이동하는데 200m 이상 안 걸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강의실 여기다가 고정하는 거 저로서도 사실은 되게 큰 결단이었어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한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아까 사실 앞에 우리 직원분하고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아트박스 아세요 어머니? 거기 아트박스 2층에 이 학원 설명회 많이 하는 되게 큰 강의실 있는 거 아시죠? 그 강의실이 135제곱미터인 건 똑같아요. 근데 걔는 저렇게 중간중간에 찌그러진 데가 없어요. 그리고 기둥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 강의실이요. 얘보다 그 강의실이 20명 더 들어가요. 그래서 학원이 지금 저 너무 빨리 마감이 났고 대기가 넘치니까 그 강의실 쓸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한테. 저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 자영업이잖아요 어머니. 20명씩 더 들어간다? 근데 지금 마감반이 막 5개 6개면 100명 150명 차이가 나요. 근데 제가 지금 그 강의실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트는 엄청 후미지죠. 더 옆쪽에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서 우리 애들이 이거 듣고 찍고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트 강의실은 한 층에 강의실이 2개예요. 큰 게. 근데 화장실은 2칸밖에 없어요. 그럼 애들이 똑같은 시간에 쉬면요. 엄청 밀려 나와요. 이거 고려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떤 학원을 고르시든 그건 상관없지만 강의실 위치를 고려하셔서 시간표를 짜셔야 되고요. 이거는 고3 되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고3 되면 그건 애들이 알아서 다녀요. 근데 아직은 예비고1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머니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분명하게 요거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마감반. 자, 일요일반 3반은 한국사는 안 돼요, 어머니. 한국사는 대기자가 마감 붙이고도 지금 30명이 더 있어요. 근데 나머지 일요일반, 통합사회 2반 있죠? 그거는
대기자는 다 소진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대기자가 30명씩 있었는데 다른 반으로 다 가시거나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이거 듣지 마세요. 다 소진했어요. 지금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지금 이거 대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땐 다음 주 정도 되면 대여섯 분 정도는 분명히 이거 자리가 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토요일 반으로 옮긴다는 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대기하세요, 어머님. 자, 그 다음에 토요일 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후 반 적극 권장이에요. 사실 제 입장에선 조금 난감한 반이긴 해요. 왜요? 난감하다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토요일 날 낮 시간이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애들이 제일 많이 졸아요. 근데 우리 반은 조는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토요일 날 낮에 괜히 수학 보내셔가지고 애들 전부 다 꿈속에서 수학 배우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통합사회가 나아요. 어쨌든 우리 반은 150명 기준으로 많이 졸아봤자 2명이에요, 어머니. 제가 2명 이상 졸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요건 어머니가 믿고 보내셔도 되는 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 저녁에 지금 한국사 반 있잖아요. 어머니 도대체 왜 아직까지 한국사를 시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110명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25명 정도 여유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화요일 날 저녁은 조금 빨리 시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어머니 한국사는 이번에 저희가 수능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작년까지 한국사는 약간 IQ 테스트 문제였어요. 거의. 근데 올해 한국사는 난이도가 좀 생겼어요. 그나마. 이게 새로 바뀐 교과서의 영향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되면 난이도가 좀 더. 그래서 결국 우리 애들이 수능 볼 때는 한국사도 난이도가 생기겠구나. 저희가 지금 그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가운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지난번에 오신 어머님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이 가운데 노란색으로 된 게 뭐냐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개강하기 2주 전쯤에 오픈을 해요. 거기 보면 통합사회 내신 빈출 객관식 유형 총정리 모의고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대비 핵심 전략 원샷 특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합해가지고 4시간 진행되는 거예요. 반이 3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4개 열릴 거예요, 어머니. 그 4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중에 아무거나 한 반 고르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진행이라고 돼 있는 걸 써 있는 거 어머니 보이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반주원 통합사회 12주 완강한 학생만 저희가 등록받아요, 이거는. 어머, 왜 그런 걸 합니까?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잠깐 저 좀 보세요. 반주원 통합사회 미리 완강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걔네만 듣는 강좌를 이것만 여는 게 아니고요. 이게 지금 수행평가 대비 특강이잖아요. 이건 어찌 보면 맨 마지막에 수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스킬을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요렇게 좀 하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반 애들이 아닌 애들한테 굳이 마지막에 그 활용점정 문화를 찍어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원에서는 외부 애들도 받자. 그럼 훨씬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외부 애들 안 받아요. 그리고 우리 반 애들 객관식 빈출 유형 100개를 실제로 12주 동안 내용 배웠기 때문에 백문학 모의고사 보거든요. 그게 성적표가 어떻게 나가냐면 이게 지금 그 성적표예요. 여름방학 때 저희가 5반 했어요. 여름방학 때도 이미 너무 많은 애들이 들었잖아요. 이게 1등 안의 성적표고요. 우리 조교가 여기다가 마지막이라고 요 끝에 써놨는데 얘가 우리 반에서 꼴등 안의 성적표예요. 모의고사 봐가지고. 근데 아니 무슨 성적표가 이렇게 두껍니? 그 백문항에 대해서 어머니 혹시 보이세요? 전부 다 멘트가 다르게 달려요. 애들이 예를 들어 1번에 5번 골라 틀린 애도 있고 1번에 3번 골라 틀린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부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되니? 저희 이거 프로그램 만드는데 소형 자동차 한 대값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애들마다 전부 다르게 나가는데 오히려 꼴등 한 애보다 1등 한 애가 훨씬 두껍죠. 왜냐하면 걔한테 써놓은 거예요. 너는 이 문제 맞췄지만 이건 자만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 반이 필요 없는 과정은 들어있지 않아요. 필요한 과정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올해는 미리 말씀드려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하나 하고 들어왔는데요. 1월 끝나고 2월 달에 1학기 진도 부분에 대한 거 다른 학원들은 1학기만 나가는 내용 정리반이 열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게 아니라 12주가 이제 완강을 향해 달려가겠죠. 2월 달이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2학기 통합사회 2의 절반 정도가 이미 끝나 있어요. 얘네들 데리고 2월 달에 통합사회 1 1학기 분량 내용 하나도 안 하고 심화 문제 풀어서 아이의 내신 적중 문제만 푸는 반 저희 한 반 열려요. 이거 제가 지금 합의 끝내고 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12월하고 1월에. 근데 대신 진짜 끝내주는 장점은 뭐냐면 얘가 입학하기 전에 내신 문제풀이까지 다 끝내서 들여보내려는 거예요. 최소한 1학기는.
그러니까 2월달, 1월달에 2학기 내용 정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니. 그때 문제 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려요.